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이번 17번 학습지에서는 러일 전쟁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과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러일 전쟁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 여러 사건들로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러일 전쟁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각각의 사건들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04년 1월에 대한제국의 중립선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이루어진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을 둘러싼 대립이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삼국 간섭의 내용은 우리가 14번 학습지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둘러싼 대립을 점점점 심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15번 학습지에서 배웠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러일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 전쟁의 분위기를 감지한 대한제국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어느 나라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중립선언을 1904년 1월에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일어나고 한 달 뒤 본격적인 전쟁,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요.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선생님이 학습지에 지도로 넣어놨으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그 모양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한편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한 개의 조약 체계를 강요하였습니다.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 체계를 강요하였는데요.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참여한 일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제국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두 나라 사이에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중립선언을 지금 발표한 상태였지만,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일본의 편을 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땅을 내놓아라 라는 요구를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하게 되고, 대한제국은 그 요구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인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집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고문 정치를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란 생각하고 묻는다, 즉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우리가 조언자를 파견하겠다, 도움말을 주는 사람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재정 분야에는 일본 사람이 메가다를, 그리고 외교 분야에는 미국 사람인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스티븐스와 관련된 내용은 18번 학습지에서 배울 겁니다. 일본은 재정 고문의 메가다를,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를 파견하면서 조선의 재정 분야, 대한제국의 재정 분야 그리고 외교 분야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입니다. 1905년 9월 약 1년 7개월을 끌었던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겉으로는 무승부였지만 사실상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었죠. 러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침략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간섭 또한 완전히 물리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게 된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시작합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 대한제국과 일본은 맺게 됩니다. 1905년은 을사년이라 하여서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거짓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을사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을사조약의 내용 첫 번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은 일본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맺는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의 내용 두 번째,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통감부라고 하는 부서를 설치합니다. 기구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이 통감부의 최고 우두머리를 통감이라고 하고 제1대 통감,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됩니다. 네, 통감부,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독하는 부서라는 뜻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을사조약에 저항하는 운동 첫 번째,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우리가 18번 학습지에서 배울 예정이니까 일단 이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을사조약에 저항하는 운동 두 번째,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이 국제회의에 고종은 을사조약은 잘못되었다라는 내 편지를 쓰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을 특사로서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명의 헤이그 특사들은 수많은 국제적인 인물들을 만나면서 일본에 의해서 맺어진 을사조약은 잘못되었다,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 을사조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쫓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26대 임금은 강제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27대 임금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27대 임금 순종이 즉위하면서 1907년 일본은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대한제국에게 강요합니다. 이 조약의 이름은 한일 신협약.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정미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정미7조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미의병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의 내용도 18번 학습지에서 배울 테니까 일단 이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은 헤이그에 파견되었던 3명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사진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파견을 일본은 핑계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고 합니다. 퇴위시키게 됩니다. 을사조약의 내용 중 외교 활동을 조선은 하지 않는다, 대한제국은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어겼다라는 핑계였죠. 1907년 맺어진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 7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차관 정치를 실시한다. 일본인 차관이 대한제국 정부에서 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각 부서의 첫 번째 우두머리 관리를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를 차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있는 각 부서에서 두 번째 관리인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한제국의 정치 그리고 정부 운영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차관 두 번째 관리입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의 내용 두 번째,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군대는 각 나라가 모든 나라가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군이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한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1907년 정미 7조약입니다. 이후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요. 1910년 대한제국의 경찰권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10년 맺어진 한일병합, 한일합병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기존에 대한제국을 사실상 통치하던 기구였던 통감부가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 통치의 최고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한일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옛 대한제국 땅은 이제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제1대 초대 조선 총독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1910년 8월 맺어진 한일병합 조약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 35년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절, 즉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습지 뒷면을 보면 5개의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각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읽고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 조약들 중 각각의 읽기 자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빈칸에 그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읽기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부분을 찾았나요? 일본 제국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러일 전쟁에 참여한 일본이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일 의정서의 내용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고문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말을 주는 사람, 고문을 파견한다.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고문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제1차 한일협약의 읽기 자료가 되겠군요.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힌트가 되는 부분 찾았나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 그리고 제3조 통감을 둔다. 1905년 을사년에 맺어진 을사조약의 내용이 되겠군요. 다음 읽기 자료입니다. 네, 5조와 비밀각서 부분에서 핵심 힌트를 찾았습니다. 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네, 차관을 임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군대의 기타 부대는 모두 해산한다. 네, 이 부분에서 정미칠조약의 군대 해산과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읽기 자료입니다. 네,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겠다. 한일병합, 한일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군요. 자, 교과서 정리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 러일전쟁의 배경,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일본은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서양의 각 나라들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인정해주게 되고 일본은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정미 7조약, 기후각서, 경찰권 박탈,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의 순서로 함께 알아봤죠. 일본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수많은 조상님들의 활동을 우리는 다음 시간 18번 학습지에서 항일의병, 을사늑약 반대운동, 그리고 의열투쟁의 모습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학습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